네, 정년 퇴임을 앞둔 국립대학교 교수가 대통령 이름으로 주는 이 정부 훈장을 이례적으로 거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훈장을 거부했는지 저희가 직접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철옹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이제 어제 하루 연락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좀 그랬습니다. 전화 주시는 시민분도 계시고, 뭐 네. 격려글도 보내주시고, 다들 음. 뭐 감사하다는 말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힘을 많이 얻으셨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제 올리신 글 이게 또 네. 예, 온라인상에서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또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 시대 참된 교수, 진정한 학자, 모처럼 접하는 대쪽 같은 선비의 모습. 아이고, 뭐 그 정도 하셔도 될 것 뭐 같아요. 이렇게 쑥스럽고 뭐 송구한 과찬이죠. 네. 네, 이런 반응 좀 예상하셨습니까? 교수님 어떠십니까? 아니요, 그냥 뭐 저는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솔직하게. 음, 뭐 괜찮다, 네, 뭐 고생했다, 그 다음에 뭐 네가 뭐 잘났느냐 뭐 이런 것부터 지금 인터넷에 보면 그래 반반인데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뭐 의외로 이렇게 동의해주고 동조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또 다른 힘을 좀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제목이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이 제목부터 전 제목부터 보면서 와 정말 눈에 확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예예예예. 학자로서 훈장을 받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명예를 이제 포상받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제가 예예. 개인적으로 봐도 훈장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예, 그, 보기 따라 나름인데요. 저도 이제 뭐 정년을 한 몇 년 앞둔 2, 3년 전부터 네, 내가 만약에 정년을 하면은 음, 이 훈장 이런 게 올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은 조금은 비상적으로 했는데 네, 막상 이제 지난주에 공적 조서를 써달라 그래서 앞에 딱 놓고 보니까 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냥 뭐 아닌 걸 뭘 그냥 하나 그러고 그냥 이게 거부 신청서를 예. 공적 조서 대신 써서 학교에다 보냈죠. 뭐 학교에서도 조금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학교에서.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그만이죠 뭐. 그렇죠. 네네. 그래도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공적 조서 막 딱 쓰라고 할 때. 아니요, 뭐 그냥 이렇게 보니까 내용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적 조서 쓰기도 싫었고 내용도 많았어. 시간도 없는데 예. 뭐 그건 농담이고 하여튼 어.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맞는 건가의 생각도 제가 글에 써놨지만은 그런 음. 생각 그다음에 이 훈장을 주는 사람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뭐 음. 고려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건 안 받는 게 맞겠다는 게 아주 쉽게 음. 결론이 좀 나왔던 아하. 거죠. 뭐 평소에도 고민 조금은 그런 생각은 하기는 했었고요. 네, 그렇군요. 이거 뭐 예, 고민할 것도 없다. 뭐 이렇게 네. 어 제가 학교 있을 때 네. 교수들이 지어준 가장 명예로운 별명이 하나 있는데 네. 김반대입니다. 김반대. 김반대. 학교가 교육부가 정부가 하는 정책을 맨날 반대하고 아. 싸우느라고 명예스러운 별명이죠. 김반대라는 별명도 가지고 네, 네. 계시고 자랑스럽습니다. 예. 예. 자랑스러운 별명 김반대. 네. 근데 예, 예. 이게 가족분들께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아니 근데 훈장은 좀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반응도 뭐 보셨을 이제 것 같은데 그런 어떻습니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나라가 주는 거지 네. 뭐 훈장인데 이런 얘기들 뭐 어. 식구나 학생들이 했었는데 네. 그냥 제가 쭉 설명을 뭐 짧게 하면 그래요. 뭐 교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음. 가족들이 그렇게 존중을 해줘서 뭐 쉽게 결정했습니다. 네, 네. 자, 이 발표하신 이 입장을 좀 보니까 네, 네, 이훈장 자네는 가지게 이 글을 보니까 무엇보다 이 훈포장 증서에 쓰일 수여자의 이름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 네, 네. 이렇게 하셨는데 특히 어떤 점에서 거부감을 갖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그 부분은 뭐 네. 당연히 이제 그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개인도 거부감이 크지만은 네.
이게 어찌됐든 선출이 되어진 그 선출직이잖아요. 그렇죠. 5년제 정무직 공무원인데 음. 어쨌든 그렇게 뽑아 놓은 거는 네. 잘 하라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 정부가 출범할 때도 공정과 상식이 기치였는데 네.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공정과 상식의 음. 관점에서 본다면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아.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 예. 뭐그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자기 개인 주변 식구 패거리 네. 이거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무도한 그런 정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그래도 김반대라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할 이거 말은 맞는 건 한다. 아니지 않느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그 이제 요 전화 받기 전에 네. 한 84살 정도 되신 어.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저는 어. 처음 생면부진데 예. 20몇 년 전에 이분이 언론에다가 우리나라 훈장의 역사에 대해서 기고하고 글을 쓰셨대요. 아, 예. 그래서 외국과 비교해 보니까 네. 내국인들에게 주는 이런 훈장들은 대통령, 뭐 국무총리 이렇게 직은 쓰여지지만 수여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름을 안 쓴다 이거예요. 이름을 쓰게 된 그 시점이 네. 박정희 최고 국가정책회의에서 네. 그 박정희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뭐 시초라고 그렇게 이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역사 전공하신 분인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었죠. 왜 5년마다 바뀌는 사람 이름이 여기 꼭 들어가야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 그렇네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그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도 뭐 불편한 부분들이 많고 네. 뭐 거부하게 된 거는 그냥 이 잘못하고 있는 무도한 정권이 나라가 정상이 아닌 거 여기서 내가 뭘 받겠느냐 뭐 그게 제일 큰 이유였다고 보시면 되죠. 뭐. 그렇네요. 참 이 지금 보면은 이른바 이제 검찰공화국 더 나아가서는 뭐 건의공화국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맞습니다.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노벨 문학상 그러면은 뭐 정말 나라가 축하해야 될 일인데 네. 지금 우리가 축하합니까? 그 흔한 언론 인터뷰 하나 없거든요. 물론 작가가 거절한 것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네. 저는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언론도 외면하고 그걸 유도했다고 생각해요. 아. 심지어 대사관 앞에 가서 네. 상 취소해달라.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 사회를 균형 잡게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게 정치고 정부의 역할인데 그런 거 하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인 연구개발 예산 이런 거 다 삭감하고 이거 좀 그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국가 예비비는 이런 데 쓰는 거 아니거든요. 순방 비용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정말 나락으로 만들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검찰공화국이라는 게 저는 국민들을 위축되게 하고 자기 검열하게 하는 아주 교묘한 독재적인 어떤 그 통치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이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네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도저히 받을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 이름이 왜 들어가냐 이런 문제의식도 있으신데 그렇죠. 그리고 주는 사람도 격이 있고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상을 받는 사람은 물론 자격이 있어야 되겠지만 주는 사람도 자격. 자격이 없는데 그거는 안 받으려고 안 만들어야죠. 아 그래요. 주는 사람의 자격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은 생각을 안 해봤지만은 주는 사람의 자격도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앞에서도 뭐 민주당 의원도 인터뷰하고 평론가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했는데 지금 뭐 탄핵 전야다. 그리고 국민들은 뭐 심리적으로 이미 이제 탄핵을 한 거다. 지지율 추이를 보면 그렇죠.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박근혜 탄핵 당시의 그런 분위기 그때 상황과 그때랑 비교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뭐 저기 소위 말하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소고기
뭐 거의 매주 나갔고 그러셨군요. 박근혜 퇴진도 마찬가지고 특히 박근혜 퇴진은 제가 그 동네 자주 가는 LP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퇴진 촛불 음악회를 제가 사회 보면서 네.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얼마 안 있어 탄핵이 됐죠. 그렇군요. 그래서 촛불 음악회 한 번 더 할까 생각 중입니다. 촛불 음악회. 그때 촛불 음악회 열린 다음에 탄핵이 됐으니 촛불 음악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수님?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이 촛불 음악회 열리면은 탄핵 된 걸로 생각도 해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최선이 좀 억울할 것 같다. 최순실이 억울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대 비교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언론에 자꾸 나오는데 저는 그 당시하고 우리가 그 뽑아놓은 대통령이 일 안 하고 엉뚱한 사람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으니까 초유의 사태였거든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다 나섰던 거고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 합니다. 사실은 상황이나 정황적으로는. 근데 큰 차이가 저는 검찰이라는 공안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유례 없이 그다음에 제일 그 싸우기 힘든 사람이 상식이 없이 그냥 무대부로 밀고 내가 뭐 어쨌는데 이런 개념인 거예요. 거기다가 검찰이라는 정말 그 일개 법무부 공무원에 지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이 사법기관이야. 그래서 그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검열을 하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이미 한번 학습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상황이 조금은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지만은 워낙 지금 뭐 정황증거나 이런 것들이 엄중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뜻이 좀 빨리 모아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려운 뭐 난관이 그때보다는 더 이제 허들이 높아진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헤쳐나갈 것이다. 우리도 학습하거든요. 그럼요. 학습하거든요. 그럼요. 위대한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길을 찾아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들어보고 아니 이제 인천대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인천의 노동 현장을 뭐 찾아가셔가지고 뭐 산업재해와 노동자 건강권 관련 연구도 이어오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 또 지금 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취임해 있지만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제가 전공이 노동과학이라는 그 직업병과 산재를 예방하는 그게 제 이제 주 전공 분야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산업 현장에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뭐 실천인 거고 그래서 사회 단체도 만들어서 했고 노동과학 연구소도 학교에 만들었고 뭐 교수 노조 활동도 만들어서 하고 이런 제가 쭉 해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노동 개혁은 법을 내세우면서 소위 말하는 법치주의 이게 노사관계는 그렇게 풀어질 게 있고 정말로 법치주의 하려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재해 사고가 나면은 사용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법들이 엄격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또 적용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만을 위한 법치라는 거죠. 그걸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이거는 뭐 노동정책이라는 게 없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김문수 같은 분이 뭐 정말 그 옛날 노동운동 했던 사람이지만은 그 원래 변절한 사람이 더 무섭거든요. 그렇게 갖다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반노동적인 어떤 노동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씁쓸합니다. 그래요. 반노동 정책의 뭐 상징이 김문수 장관인 것이고 그러니까 법치주의 그러니까 뭐 이른바 건설 노조 파업했을 때 뭐 건폭이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로 정부가 무지막지한데 왜 이른바 기업 쪽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용자 쪽에는 왜 이렇게 솜방망이 그리고 한없이 관대하냐 이런 비난, 우리가 산업전사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일 시키고 막 힘든 일 시킬 때는 산업전사고 다치고 부상당하면은 그냥 산업 폐기물이에요. 참 속된 표현이지만 그렇게 취급받고 있는 게 제가 평생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1위입니다. 그래요. 이것도 좀 고쳐가고 우리가 새로운 네. 대한민국 만들어가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한데 여기에 1년에 대해서는 약 한 30조 원 정도가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생기는 피해거든요. 네. 경제적인 피해. 아유, 30조 원이면 예산의 5%예요. 국가 예산에. 이거를 심각하군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예방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다면은 네. 얼마나 선순환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 그건 그대로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음, 왜? 노동 정책이, 산재 예방 정책이 제대로 안 가니까. 아 그래요. 예, 예, 아, 이 부분 교수님이 또 목소리 많이 내주시길 저희가 바라겠고요. 노동 예, 예, 정책에 뭐, 있어서 네, 네, 네. 이번에 입장문을 훈장을 받지 않겠다라고 입장문을 쓰신 다음에 많은 응원과 뭐 격려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네. 혹시나 뭐 정부나 뭐 이런 쪽에서 예. 압박이나 뭐 이런 어떤 아니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거는 뭐 없었던 거 같고요. 뭐 네. 제가 뭐 일개 선생이 그러는데 뭐 정부가 그래 한 거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 걱정이 됐어요. 입장에서는 예, 예. 아예 걱정하고 그렇게 좀 탄압해주고 해주면은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래야지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계기가 생기고 네. 동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 주면 오히려 고맙죠. 오히려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저희 시청자분들도 뭐 찐 교수님, 이재문 희망님이 찐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크리스탈님이 김 교수님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국민들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음악해 하세요. 이런 댓글도 주셨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송금자님이 김철원 교수님 존경합니다. 변우진님, 김 교수님 멋져요. 서윤님께서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이렇게 와, 뭐 많은 분들이 정말 댓글을 통해서 응원을 해주고 뭐 계십니다. 많은 분들 고맙고 건강하시고 뭐 예. 날 추워지는데 현장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아, 그래요. 현장에서 뵙고 또 아마 많은 분들 현장에서 뵈면은 인사도 하시고 응원을 또 직접 하실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교수님, 근데 오늘이 사실 좀 너무나 아픈 날이죠. 이태원 참사 2주기예요. 맞습니다. 교수님 뭐 SNS 이제 카톡 프로필에 그러니까요. 세월호 추모를 보면서 또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네. 하던데 예. 어떠십니까? 좀 이 마음이 좋지가 않죠. 오늘. 그렇죠. 우리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일상생활에서 막 그 같이 싸워 나가고 연대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인데 마음속에 담고 작게라도 후원하고 연대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쌓여져서 네. 어느 순간에는 책임도 명확해질 거고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네. 그렇게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방되고 일제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산 못했으니까 역사가 이렇게 꼬여져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자꾸 새기면서 한풀이가 아니라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챙기고 또 마음속에 담고 잊지 네. 않고 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실천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카톡 프로필에 남긴 글을 보니까 네.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별이 진다고 네. 그대를 잊은 적 없다. 봄이 가도 그대를 잊은 적 없고 별이 져도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이렇게 네. 쓰셨습니다. 정말 우리 젊은 뭐 학생들 얼마나 꽃다웠습니까? 그럼요. 그거는 생각할수록 네, 참 오늘 하루 저희가 다시는 또 잊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참사를 맞지 않겠다. 이런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 건강 유의하라는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끝으로 저 네,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격려해 주시는 분들 너무 고마워서 저는 또 새롭게 힘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뭐 쌀쌀해지면은 또 모여서 서로 어깨 맞대고 현장에서 또 배울 수도 있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거 주눅들지 말고 서로 요구하고 싸워 나갈 때 그날은 조금이라도 빨리 오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홍 인천대 교수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 지금 저희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현장 모습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김 교수님의 말씀 들으신 것처럼 잊지 말아야 된다. 결코 잊지 말자. 이 말씀을 좀 되새기면서 오늘 추모제 현장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 많이 또 생중계를 통해서 봐주시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뉴스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